사실은 너무너무 좋아요. 혈압약 하나를 끊으실 수 있거든요. 뭐 네. 120에 90이 나온다든지 140에 60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많은데 혈압은 맞습니다. 네, 두 분 다 계시면 거의 4~5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유전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럴 거면 제가 여기 나와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네, 동탄 CCTV 보람찬 토크의 하브라입니다. 네, 여러분,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고혈압인데요. 오늘은 순환기내과 천대용 교수님 모시고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대영입니다. 지금 고혈압학회 교육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많은 점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사실은 유전이 제일 커요. 그래가지고 유전이요? 네, 유전이 제일 커요. 그래요? 생활습관이 아니라 유전이에요? 네, 유전이 제일 커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 한 명만 있어도 거의 2배가량 올라가고 네, 두 분 다 계시면 거의 4~5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전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병들이 유전을 이기기가 어려워서 근데 그럴 거면 제가 여기 나와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네, 사실 유전 말고 또 하나는 생활습관이 굉장히 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습관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성 고혈압이라 그래서 혈압 단독의 원인이 아니고 다른 원인 때문에 혈압이 같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환자가 갑자기 혈압이 높다? 그런 분들은 꼭 2차성 고혈압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게 더 치료가 필요한 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만 치료하면 혈압이 그냥 아예 없어지고 좋아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고혈압이 어떤 병인지 정확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이들 아실 건데 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압이 높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우리나라 고혈압 가이드라인은 수축기 혈압 140 기준 이상, 그 다음에 이완기 혈압 90 이상 둘 중에 하나만 넘어가도 우리가 고혈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은 괜찮고 이완기 혈압만 90이 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가요? 네, 그것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완기 혈압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완기 혈압은 혈압계에서 아래쪽에 나타나는 혈압인데 그것만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120에 90이 나온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주로 젊은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제가 제일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혹시 짜게 드세요? 많이 물어봅니다. 짜게 먹고 조금 살찌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반대로 수축기 혈압은 위쪽 혈압만 높고 아래쪽은 정상입니다. 140에 60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많은데 특히 반대로 노인 환자분들한테 많이 나오고 말씀드렸듯이 둘 중에 한 개만 높아도 혈압이기 때문에 혈압은 맞습니다. 네, 아까 이제 기준이 140에서 90이라고 하셨는데 한 130, 50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병원에 안 가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괜찮은 건가요?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130에서 150이 잴 때마다 다른 분들이 사실 제일 많거든요. 컨디션 좋은 날에 잘 주무시고 나면은 130 초반이 나왔다가 조금 힘들고 몸 컨디션 안 나오면은 150씩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많이 혈압을 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균 혈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혈압은 높으면 높을수록 문제가 되기 때문에 130이 넘어가기 시작했다면 이거는 사실은 진짜 고혈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뇌졸중, 중풍, 뭐 심부전, 콩팥이 망가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장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혈압이 130에 150이라고 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료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주 측정해 보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혈압계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나요? 저는 사실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요새 혈압계들이 너무 좋아졌고 시계로 재는 형태, 뭐 반지로 재는 형태,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왔는데 그 친구들이 생각보다 혈압이 되게 잘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많이 재보는 것이 혈압 관리의 제일 첫 번째 수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워치가 있으니까 심박수는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 혈압은 자주 재보질 않는데 교수님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잘 안 쓰는데 가끔씩 써보긴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맥박 재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래요? 네, 병원에 오셨을 때만 특히 혈압 높은 분들이 있어요. 막 혈압이 막 180까지 갑자기 막 올라가서 큰일 났다라고 오시는데 그런 분들 보면 맥박도 막 120, 130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백의 고혈압이라고 병원에 와서 긴장해서 생기는 고혈압인데 그런 사람들은 맥박이 빠른 게 되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혈압이랑 맥박을 같이 재주시면 너무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잠을 못 자면 좀 혈압이 오르는 느낌이 들던데 그 수면 부족이 고혈압이랑 상관이 있나요? 수면 부족은 고혈압하고 확실히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못 자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몸에 스트레스 상황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혈압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수면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 중에 수면 무호흡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숨을 못 쉬는 시간, 무호흡 시간이 많아서 불편한 거죠. 수면 무호흡 환자들한테는 고혈압이 생긴다는 내용의 연구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둘 다 반드시 관계는 있고 꼭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면 무호흡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부모님이랑도 같이 자면은 그렇게 밤에 숨을 안 쉬실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고혈압이 생긴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교수님이 얼마 전에 연구하신 결과 중에 이제 뇌 건강이랑 치매랑 관련 있다는 걸 봤거든요. 그거 조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치매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오는 그런 치매가 있고, 그다음에 65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 치매가 오는 것 중에 그러면은 무슨 위험 요인이 있을까를 봤더니 혈압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혈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장기에 영향을 끼칠 텐데, 특히 머리,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뇌의 여러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아직 치매 원인을 잘은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치매 치료약이 없는데 그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혈압이니까 특히나 젊은 분들은 혈압을 조금 빨리 낮출 수 있으면은 젊은 나이에 치매가 오는 건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 제가 그런 논문을 얼마 전에 발표했었습니다. 정말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을 방문하면 치료를 어떻게 하게 되나요? 제일 첫 번째는 사실 진짜 혈압인지부터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의고혈압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혈압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되게 높은 분들도 있어서 혈압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혈압 때문에 망가진 장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갖고 계신 병에 따라서 약을 먹을지 아니면은 아직은 고혈압이 심하지 않으니까 오늘 강조하고 싶었던 생활 습관을 얘기할 건지, 뭐 그런 부분들로 이제 나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약을 먹기 시작하면 이제 평생 먹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사실은 운동하고 살 빼면 너무너무 좋아요. 체중은 한 1kg 정도 낮추면은 혈압이 1 정도씩 떨어집니다. 지금 몸무게의 10% 정도를 빼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혈압약 하나를 끊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10%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사실 약 먹는 거거든요. 아침에 약 챙겨 먹는 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켜나가실 수 있으면 혈압약을 줄일 수 있고, 특히 젊은 환자들은 내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혈압이 고쳐져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약 안 먹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습관 개선하면 분명히 좋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흔한 질병이니만큼 카더라가 되게 많거든요. 또 이제 고혈압을 먹으면 결국은 당뇨랑 고지혈증 약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베타 차단제랑 이뇨제는 실제로 고지혈증 아니면 당뇨를 조금 촉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환자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오시면 거꾸로 이렇게 설명드려요. 그렇게 될 사람들이 약 먹어서 조금 더 빨리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혈압약을 안 먹으면 오히려 고혈압 때문에 받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혈압약은 꼭 드시고, 당뇨, 고지혈증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세 친구가 묶음으로 다닙니다. 결국은 따라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안 따라오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천대영 교수님 모시고 고혈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교수님 그 중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은 한 번만 재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혈압을 조금 많이 쟀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혈압약 먹으면은 평생 병원에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의사의 체계적인 관리하에서는 분명히 괜찮아지는 분들도 많으니까 혈압이 약간 높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혈압계를 좀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두 씩씩한 하루 되세요.